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 날짜를 보면 특별히 일이 4개 겹친 날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자데이, 떡볶이데이, 가래떡데이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네. 오늘은 또한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11회째를 맞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10일이 사람의 다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걷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보행자의 날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이벤트도 다양하고 상품도 푸짐합니다. 함께 즐기면서 보행자의 날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날씨가 조금 추워졌지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주변 산책로 거닐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네. 날씨가 좀 도와줘야겠죠. 그럼요. 예, 오늘 날씨는 어떨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오늘 아침도 추운데요. 예,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내려갔는데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17도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풀리지만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 건조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5도, 세종과 공주 16도, 대전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보령과 대안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절기상 입동도 지났고 또 슬슬 김장 준비하는 가정이 있는 걸 보면 네. 이 겨울 초입에 서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나뭇가지를 보면 아직 단풍이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이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고 자, 경림 씨는 어떨 때 이 겨울이 왔구나 실감하나요? 저는 거리를 거닐 때 예. 그 군고구마, 군밤, 군고구마, 또 붕어빵이 등장했을 때 겨울이 왔구나 하고 좀 마음이 설레는데요. 네. 너무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름다운 가을이 떠나는 게 또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이 하얀 이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가족 여러분의 한번 의향을 네. 투표로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투표로요?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색 가을이냐, 순백 겨울이냐, 당신의 선택은 이라고요. 가을이 좋은지, 겨울이 좋은지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또 가을, 겨울 둘 중에서 하나 골라보는 건데요. 이수진 리포터의 의견도 궁금해요. 글쎄요. 뭐 눈 뜨면 껌껌하고 찬 기운에 이불 밖에 나가고 싶지는 않지만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이 참 좋아해요. 겨울 아이다 보니까 요만치 좀 겨울 쪽으로 기울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뭐 입동절기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요즘 가을이 제대로 물을 익었거든요. 가는 가을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 맛과 향기로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추의 향기 느껴보시죠. 꽉 찬 가을이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깊은 맛을 찾아 나섰는데요. 해풍과 황토의 힘으로 키워낸 생강의 진한 향을 느껴보고요. 또 제철 나물로 만든 장아찌의 세계, 숙성으로 빚어낸 공주의 가을 맛집도 찾아갑니다. 11월 땅의 맛이 가득 담긴 만추의 향기 속으로 녹주부 큐!
오색이 빛이 물들어 있는 나무들, 가을 정취가 가득 배어 있는 남성공원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민의 쉼터죠. 잠깐 나오니까 이렇게 좋으네. 아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커피를 한잔 할까? 커피도 좋지만 가을의 제격인 생강차 따뜻하게 마시는 거 어떨까요? 어머, 생강차 좋으네요. 제가 만드는 방법 아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차 한 잔만 마실 생각했는데 만들어요? 생강이 생각나는 계절. 황토의 힘을 끌어모은 토실토실한 생강으로 청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세척만 잘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단순하니까 한번 만들어봐요. 생강 전도사 혜영 씨가 손수 키운 거라는데요. 생강계에 우량합니다. 생강 향이 너무 좋다. 네. 이건 제가 태안 안면도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황토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자란 애라서 너무너무 향이 좋아요, 이게. 태안 황토가 품어낸 실하디 실한 생강. 그 매력에 빠져서 주말마다 대전과 태안을 오가고 있다는데요. 생강이 너무 좋아요. 좋아서 더 생강을 이해하고 싶고 생강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더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혜영 씨 생강은 이제 영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손수 수제청을 담그는 법을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말이죠. 두꺼워요. 그렇죠? 설탕하고 켜켜이 재울 텐데 이렇게도 되나 싶어요. 설탕이 아주 많이 빠져요. 대부분은 1대1로. 그러니까 켜켜이 쌓는 거 생각하는데 거기서 설탕 빼면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야, 그게 된다고요? 이제 하실 텐데요. 흔히 하는 편썰기 생강청이 아니고요. 즙을 냅니다. 전분을 제거하고 이 위에 맑은 물만 끓이면 좀 더 색다른 목 넘긴 좋은 생강진액을 생강차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강 전분에는 맵고 아린 맛이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좋은데 30분 정도 두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물만 쭉 따라서 분리해 주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생강청이나 생강진액에 그 1대1, 설탕 1대1로 넣는 그것을 설탕을 확 줄여서 30%만 제가 설탕을 넣겠습니다. 설탕을 3분의 1만 넣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센 불에서 거품을 계속 제거해 주고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다시 30분 정도 끓여주는데 양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면 된대요. 색이 바뀌었네. 노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진한 연두빛을 띠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생강진액이 완성된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음료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속이 확 풀립니다. 뭐 생강차 하면 매운맛, 알싸한 맛 이거 없으면 어떻게 생강차냐 하지만 정말 몸넘김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또 우유에 생강 진액 한 스푼을 넣으면 생강 라떼로 변신이 가능하고요. 탄산수에 넣어 먹어도 젊은 입맛의 안성맞춤입니다. 생강을 두고 먹는 난로라고 하잖아요.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우유를 먹는 것보다 흰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요러면 아이들한테 내줘도 되겠는데 충분히 먹겠는데? 조금씩 타서 먹이면 생강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냥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생강 진액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았잖아요. 곳곳에 넣을 곳이 야, 요걸 또 어디에 넣어볼까? 밥상이고 온 식구고 모두 기분 좋아지겠는데요? 맞아요.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처럼 공주 하심리에도 가을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어쩌면 이 떨어진 낙엽까지도 이렇게 예쁘냐. 시간이 그대로 묵혀있는 가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 소리도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빛을 그냥 눈에 모두 다 담았는데 여기에 오면 그 가을빛을 맛볼 수 있다. 오시면서 가을을 눈으로 듬뿍 담으셨다면 이제 음식으로 담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상 위에 가득하게요. 네네. 가을볕과 짝꿍이죠. 제철 나물들이 아주 바삭 잘 마르고 있는데요.
봄부터 수확해 온 거라고 하는데 정성이 더해서인지 색이 정말 곱습니다. 야, 채반에 이렇게 널어 말리는 모습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요즘엔 뭐 건조기에 넣어서 순식간에 말려대고 뭐 하는데 천천히 봄에 싹 계속 말려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그 1년 시간을 다 받아냈네요. 네. 묵힐수록 맛이 좋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재료가 다름 아닌 냉이입니다. 냉이가 벌써 나온대요. 이거 냉이 아니에요? 네네, 냉인데 냉이가 지금 늦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 갔더니 냉이가 있어서 또 욕심이 나서 냉이 장아찌 조금 해볼까 하고 사왔어요. 저장 용기에 냉이를 수북하게 가지런하게 담고요. 여기에 비법 간장이 등장합니다. 가죽나물 말린 거하고 네네. 표고버섯 말린 거하고 다시마하고 5년 이상 된 간장하고 같이 끓여서 만든 간장이에요. 시간과 세월이 녹아 있으니 그 맛 안 봐도 아시겠죠? 그냥 간장이 아닌데? 맛있죠? 어머. 야,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도는데 장아찌가 맛이 있을 수밖에요. 요거로 이제 냉이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냉이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연잎밥에 곁들인 약산 음식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곳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곳인데요. 슴슴하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맛. 너무 건강한 맛이다 진짜. 건강을 선물 받는 느낌입니다. 천연 본연의 음식 재료 맛이 탁 살면서 혀에 와닿는 것이 달라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서 정말 이 밥상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과연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계절이 밥상 위에 피었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한 2년 정도 숙성됐어요. 꽃송이채로 맛보고 꽃송이채로 드세요. 그 향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향이 조금 들어있죠? 아직도. 씹는 맛도 그렇고요. 요 짭조름한 맛에 역시 그냥 밥이 당기는 그런 맛인데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밥상이죠. 잊고 있었던 자연의 본연의 그 맛이랄까요? 담백하면서 부담 없는 그런 맛입니다. 소복하게 밥을 뜨고 그 따뜻한 기운에 또 귀하게 입에 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 나물들이 밥 반찬으로 곁들여 나온 게 아니라 이 하나 그 자체로 일품 요리 상을 받아든 느낌이네요. 자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저희 밥상을 받으시면 그대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11월 땅의 맛이 가득 담긴 만추의 향기 제대로 느끼셨나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맛. 그 시간과 세월이 이 가을과 함께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네. 막 지은 밥에 그 짭조름한 장아찌 한 점이면 잃어버렸던 입맛도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햇볕에 나물을 쫙 널어놓고 말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음식은 정성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 맛을 아시는구나. 아, 네. 요즘 뭐 세상 좋아져서 건조기에 이렇게 쉽게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뭐 호박구지도 그렇고요. 고사리도 그렇고 그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아이고 요 정성을 생각하면 요거 뒤집어주고 그 주인장이 얼마나 바지런한 분인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생강 진액도 마찬가지예요. 그 끈적한 맛이 아니라 그 맑은 기운, 아주 맵싸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그 맛 아주 좋던데요. 따끈하게 먹어도 또 차게 즐겨져요. 네. 그렇게 좋아요? 예. 그러면 네. 떡주부에게 숙제 하나 드릴게요. 네. 그렇게 좋다는 네. 오늘 만나본 생강청 다음에 오실 때 선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아우 기꺼이 그러고 말고 또 만들기도 쉬우니까 직접 또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예. 직접 해보시라고요. 직접 해보라는데 강조를 하시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만추의 향과 맛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앞서 진한 가을의 맛으로 몸을 좀 덮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몸풀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엔 퀴즈 함께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평화 유지 활동과 군비 축소 활동, 또 국제 협력 활동 등을 하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UN, 2번 EU, 3번 NGO. 네. 다 뭐 영어 약자네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좀 영어를 하잖아요. 예. 한영 하시죠? 네, 한영 네. 하잖아요. 왜 웃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영어 표현 중에서 네.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당신과 나라는 표현. 어. UNI. UNI. 나 이 표현 정말 좋아해요. UNI. 당신과 나. 당신과 UNI. 나. 사도 생색을 내서 유창하게 그냥 쌀라쌀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 아주 넉넉한 힌트였습니다. 1번 UN, 2번 EU, 3번 NGO까지 보기 3개 모두 드렸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UN이었습니다. 국제연합 UN은 국제연맹의 정신을 계승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에 관한 협력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평화기구입니다. 네. 자, 오늘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유엔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유엔 참전 용사 국제 추모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단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부산시 전역과 서울, 대전, 그리고 세종 정부청사에서는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묵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양념 재료로 많이 이용하는 뿌리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과 강렬한 향이 특징인데요. 특히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의 비린내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한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죠. 1번 아콘, 2번 생강, 3번 계피. 앞서 그 똑주부가 네. 예, 이렇게 앞선 소식 전해주시면서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네. 이 시기에 이 채소가 생각난다. 생각난다.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생각이 난다. 네. 이 시기에 이 채소가 특히 생각이 난다.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그런 힌트를 이렇게 주지? 뻔뻔하죠? 아마 집집마다 뭐 김장 준비하시면서 다들 갖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생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향신료 중에 하나죠.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처음 약초로 소개가 됐는데요. 육류나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가래에 효과적이래요. 네. 생강은 몸에 참 좋지만 그냥 먹으면 너무 맵잖아요. 네. 똑주부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생강으로 청을 담가서 먹으면은 이맘때 제철 맞아서 영양도 풍부하고 또 맛도 좋다고 하니까 생강청 한번 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네. 저도 직접 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예.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뭐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문제 OX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3단계로 분류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단계도 조금 세분화된다고 들었는데 네네. 좀 사이사이에 소수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3단계는 조금 단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일단 네. 천안과 아산은 1.5단계잖아요. 네. 예, 1.5, 0.5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예, 1단계, 2단계, 3단계로만 있진 않잖아요. 네네네. 얼른 생각대 바꾸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부터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 또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로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기준은 이 권역별 중증 환자 병상 여력과 또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대응을 더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서 이 코로나19 공존 시대가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함께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문제죠. 예,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어떤 문제 나올까요? 문제 주세요. 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공기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간염성 질환입니다. 폐를 비롯한 장기에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기침, 발열, 체중 감소, 그리고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데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장티푸스, 2번 콜레라, 3번 결핵. 네, 이 증상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자칫 방치해둘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다른 장기에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폐 이것으로 많이 질환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네. 보기 보시면서 앞에 폐를 붙여보시고 좀 익숙한 단어를 골라주시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정답이 생각이 보이네요. 듭니다. 네. 예. 한번 붙여서 한번 대입시켜 보시고요. 네. 자, 시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1번 장티푸스, 2번 콜레라, 3번 결핵까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결과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결핵이었습니다. 결핵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공기를 매개로 전파가 되는데요. 대부분 폐에서 발생을 하지만 신장이나 신경, 뼈 등 우리 몸속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네, 결핵은 감기와는 달리 객혈, 흉통, 호흡곤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초기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봅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자, 다음 중에서 지금 바로라는 뜻의 표준어로 알맞은 거 뭘까요? 1번 금세 이를 쓰느냐, 2번 금세 이를 쓰느냐, 어떻게 쓸까요? 네. 지금 바로. 바로. 예. 어떻게 보면은 과거, 미래보다도 현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많은 분들이 세월이 야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세월. 어떻게 세월. 쓰시나요? 예. 세월이 야속하구나. 그 세월을 숫자를 떠올려 보면서 떠올려보시면. 소리가 저절로 날 것 같아요. 사실 어머 새삼스럽다 이거 어떻게 쓰나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쓸까요? 보여주세요. 바로 이렇게 씁니다. 금세 이로 쓰네요. 지금 바로라는 뜻인데요.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외에도 지금의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똑주부 이순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오색 가을, 순백 겨울, 당신의 선택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도 꽉 찬 가을 향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강원도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손끝에 닿는 가을의 감촉, 가만히 만지면 온몸으로 전해지는 계절의 변화.
가을이 짙어갑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워낙 이 계절이 아름답기에 제가 이 계절에 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코로나 때문에 미처 다 즐기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릉의 가을을 여러분들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올 준비 되셨죠? 함께 가시죠. 짧아서 더욱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 미련이 남는 계절 가을. 새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산과 바다, 그리고 들녘의 풍경은 마음을 두드립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가을 풍경, 함께 떠나봅니다. 오늘은 제가 강릉의 가을을 3가지 색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색깔은요, 가을을 닮은 브라운입니다. 해사한 봄꽃이 4월을 닮았다면 가을꽃은 차분한 빛깔을 뽐냅니다. 수확의 계절, 추수가 끝난 빈 들녘이 못내 아쉬웠는데 팝콘이 터진 듯 앙증맞은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 준비해봤습니다. 선물 보시죠. 황금빛 꽃향기가 피어납니다. 추억 속 옛사랑도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죠. 가슴에 사무쳐 잊고 있던 기억 저편,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 흙과 함께 자랐지만 들에 피어난 꽃은 이다지도 황홀합니다. 옷깃을 연미우다. 햇살은 짧아지고 그림자가 깊어지는 3번째 계절이 흩날리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다음을 기약합니다. 지나온 미련과 남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시간을 멈추고 싶은 걸까요? 태양에 닿으려는 듯 탐스럽게 손을 뻗은 팜파스 글라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들녘을 걷다 보니 문득 그리워진 강릉 바다. 이렇게 헌화로를 걷다 보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바로 옆에서 제 귀로 바로 들어오는 파도 소리, 이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푸르른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 강릉 헌화로. 꼬불꼬불 굴곡이 심하지만 내다보이는 바다의 풍경은 에메랄드 빛으로 출렁이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일렁이게 만듭니다. 효과를 할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강릉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 가을 바다를 만끽하기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강릉의 가을, 이번 색깔은 파랑입니다. 쪽빛 그리고 진초록빛. 바다는 푸르름을 시작으로 점점 짙어지고 점점 옅어지며 그 어느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풍경화를 매일같이 그려냅니다. 여름 바다도 겨울 바다도 있지만 가을 바다만의 매력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하늘과 그리고 바닷빛이 어우러져 마치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네요. 쉬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가을산의 정취를 만나려 합니다. 툭툭 물감을 찍어 놓은 듯 산은 어느새 화려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강릉의 가을을 대변하는 또 다른 빛깔, 이번 빛깔은 붉은빛입니다. 이 붉은빛을 만나기 위해선 이곳이 최고죠. 바로 모정탑입니다. 강릉시 왕산면 노추산. 이곳 산기슭은 돌탑의 사연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벗을 삼아 계곡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너럭바위, 맑은 물, 높은 나무. 햇살은 춤을 추듯 물결 위에 빛나건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라앉는데요. 가을이니까요.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창조물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자리를 잡은 건 어머니의 정성이 빚은 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단풍 구경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돌탑의 위용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산을 오르는 걸음걸음, 주변은 온통 돌탑이 쌓였습니다. 3,000개의 탑, 가정이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매일같이 돌을 날라 높이 쌓아야 했던 어느 어머니의 마음. 외로움과 고통은 가족들을 위한 마음 앞에 그저 작기만 했을 겁니다. 돌에 새겨진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사람들은 자식의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이곳에 와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기도를 드렸는데요. 저는 모정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주변을 보니까 낙엽도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계절은 어머니의 정성 위에도 물이 듭니다. 바닥엔 낙엽 이불이 덮이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돌탑 역시 붉고 노란 옷을 어깨에 걸치죠.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한 가을 나들이. 제가 다녀온 곳을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영상으로 바라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을의 서정이 듬뿍 담기길 바랍니다. 손안의 모래처럼 훌쩍 왔다 어느새 사라지는 가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이 시간을, 지금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선명하고 아쉽지만 다시 올 우리의 가을을 기약하며. 네, 가을은 짧아서 더 아쉽고 네. 아름다워서 더 그리운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뭔가 차 한잔 하시면서 생각 정리도 하시기 좋은 계절이니까 이 가는 가을에 여유를 좀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자, 이어지는 순서 수요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농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농업인의 날입니다. 네. 수입 농산물의 증가,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며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바로 청년 농업인들인데요. 이분들은 도시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접목시키기도 하고요. 공모 사업이나 경진대회 출품에서 수상도 하면서 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을 그래서 오늘 이곳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죠? 네, 그렇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 충청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정유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산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년 농업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충남 예산에서 꽃농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9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정유경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꽃은 화훼 농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꽃은 길에 화분 도로변에 있는 화분이나 그리고 화단에 심어지는 조경용 꽃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훼 농사를 지으시는군요. 예.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꽃을 키우려면 굉장히 새벽부터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부지런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점점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네. 직접 키운 꽃들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많이 키우고 와, 계시는데 네. 이렇게 정성을 가득 들여야지만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침에 농장에 나가서 이제 작물들을 들여다보면서 네. 어디 뭐 목마른 데는 없는지, 밤새 춥진 않았는지, 덥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병이 들거나 아프지는 않은지 이렇게 한 번씩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뭐 목이 마른 아이들은 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포트에서 조금 이제 더 옮겨줘야 될 아이들은 이제 큰 포트에 옮겨주고 그리고 출하를 할 때가 된 그런 작물들은 데리고 이제 직접 꽃 배달도 가고 그리고 길에 화분이나 화단에 직접 식재도 해주고 그다음에 물 주고 관리하고 이런 일까지 네, 같이 바쁘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아기 다루듯 해야지만 네. 잘 맞아요. 자라는군요. 맞아. 네. 아이들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업에 접하긴 하겠지만 네.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농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신 건지 이 점도 네. 궁금하네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예산인데 예산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농촌이지만 읍내에서 네, 살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농업을 하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농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이 농업을 하고 계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농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진로를 정할 때 있어서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꽃을 생산하는 일, 이게 화훼 농업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농업은 진짜 건강하고 뜻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농업이라는 화훼 농업이라는 그 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한국농수산대 화훼과를 입학하게 됐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작목, 이 꽃을 하고 있는 서울의 농장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제 농장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네, 농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셔서 그런지 네. 뭐 꽃과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수상도 또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그 꽃을 키우다 보니까 아쉽고 부족한 점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산한 꽃을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하고 장식하고 싶고 그래서 화훼 장식 기능사 그리고 이제 조경용 꽃이다 보니까 조경 산업기사 그리고 식물 방제를 위해서 또 식물보호 산업기사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서 그 식물 원예를 생활화하는 것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농촌 체험 활동 지도사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것만 해도 녹록지 않을 텐데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여러 자격증도 따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 농업인들도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중에서도 여성 농업인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떤가요? 네, 지금 농촌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근데 하지만 그 청년 농업인들 중에서도 여성의 비중은 굉장히 적거든요. 하지만 적은 거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보자라고 해서 저희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을 꾸렸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 청년 여성 농업인들만의 애로사항도 조금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들끼리 필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과 또 젊은 친구들이 농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우리만의 고민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보람된 일이 많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저는 농업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도 많고 뜻깊은 일도 많은데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고생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실 때 저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맙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결심도 많이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너무 뜻깊고 뿌듯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꽃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키운 꽃을 보시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진짜 어떤 분은 꽃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보시고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전 정말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힘들어했잖아요. 그중에서도 화훼 농가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도 방송에서 캠페인을 많이 했지만 그 화훼 농가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화훼업계에서도 마침 그 화훼업계에서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졸업 시즌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화훼업계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화훼 농가 돕기 캠페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화훼 소비 촉진 운동도 많이 전개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저희는 그냥 짐작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에서 지금 인구가 농촌에서 연령대가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원래 조금 사회적 문제지만 농촌에서는 더욱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청년 유입 정책이 진짜 절실히 필요한데 농업이라는 일이 굉장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과 농업 농촌의 관심과 그리고 인식을 조금 전환시켜서 조금 농업 농촌에 관심을 조금 더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이 어려운 만큼 청년 농업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앞으로 계획한 바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농업을 어떻게 보면 25살 이때 시작을 해서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을 때 농업을 하겠다고 농촌에 들어왔을 때 저를 정말 아기 보듯 막 이렇게 돌봐주시고 부족한 것도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받았던 도움들을 몇 배로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렇게 청년 농업인 정유경 씨와 농업인의 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청년 농업인들이 계셔서 일단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저도 감사한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우리 농산물이 좋은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농촌이 건강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래요. 정유경 씨와 함께 피운 이야기꽃으로 오늘 아침이 더욱 향기로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유경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3.1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지만 한낮에는 대전이 17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풀리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 건조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천안 15도, 공주 16도, 논산 17도, 대전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보령과 태안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오색 가을, 순백 겨울, 당신의 선택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924번님, 가을은 어디를 가나 그림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이랑 같이 산에 오르기에 가을이 최고인 것 같아서 저는 가을을 고르겠습니다. 네, 가을에 한 표 주셨네요. 예. 8064번님,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새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되네요. 와. 뭐 얼음 조각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와. 7471번님, 오색 가을을 보내기 아쉬워 고향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가을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친구 손자와 함께 감 따기도 하고 단풍 구경도 하고 어릴 적 시골에서 느꼈던 가을을 마음껏 즐기고 와서 행복합니다. 네. 6693번님, 가을도 좋지만 흰눈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이랑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요. 올해도 흰눈이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좀 많이 내려줘야 네. 저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7813번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울긋불긋 단풍의 계절인 가을을 선택하겠습니다. 더 좋아하거든요. 곱게 물든 단풍을 보면 옛 추억도 생각나고 낙엽진 거리를 마냥 걷고 싶어집니다. 네, 너무 아름답네요. 분위기 좀 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이게 걸으면서 사색에 잠겨보고, 예, 이왕이면 트렌치 코트 깃도 세우고. 어울려요. 네. 0958번님, 좋아하는 계절 하면 겨울, 겨울 하면 눈이죠. 아이들과 눈사람도 만들고 눈썰매도 타고 동계 캠핑도 가서 군고구마도 구워 먹어요. 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죠. 네. 6796번님, 오색 가을, 날씨가 춥지 않아서 아이들과 하는 활동에 제약이 없어서 좋습니다. 대전 로하스 공원에 있는 핑크 뮬리가 참 예뻤습니다. 대청댐에 탁 트인 경치로 힐링도 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을이 더 좋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뭐 가을이 중요한지 겨울이 더 좋은지 이게 뭐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냥 가을은 가을대로, 네. 겨울은 겨울대로 우리가 즐길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두 계절 다 매력이 가득했거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맛을 더하는 고장이 있습니다. 바로 논산 양촌면인데요.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곶감부터 백여년 맥을 이어온 논산 막걸리까지 긴 기다림이 준 행복한 마을 논산 양촌으로 날 따라와요. 떠나보시죠.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네. 계도 기간이 끝이 나고 내일로 모레 금요일부터는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방문하셨을 때, 집회 참석하셨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당사자에겐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뭐 과태료 X보다도 네. 마스크 착용은 서로 간의 배려이자 약속 아니겠습니까?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